21대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조선일보가 아침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4.10 총선 다음 날부터 21대 국회가 끝나는 이번 달 29일까지 의원들이 다녀왔거나 또는 앞으로 갈 해외 출장이 최소 15건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먼저 국회 연금개혁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내일부터 유럽 출장길에 나서는데요. 국내에서도 안 됐던 합의를 유럽 가서 시도해보겠다 이렇게 밝혀서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네, 특위에 따르면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그리고 이기일 복지부 차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내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을 방문합니다. 명분은 직접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보고 해외 현지에서 막판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라는 겁니다. 주호영 위원장은요, 어제 일부 언론을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데 합의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여야 간사들도 이 합의 가능성이 없었다면 출장을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저 다짐대로 되기만 한다면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요, 이 연금개혁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개혁 과제다. 여기에 이론이 없는 상황인데도 재작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연금특위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20일간의 유럽 출장을 통해서 과연 그 합의에 도출할 수 있겠느냐? 회의적 시선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연금특위는 출범 2년이 다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공론화 토론으로 넘긴 바 있고요. 이후 더 내고 더 받는 공론화위원회 개혁안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면서 빈손특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국회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해외 출장을 가서 외국에서 합의를 시도한다고 하니 일각에선 결국 많은 국민 세금 들여 외유성 출장을 가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앞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연금특위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지금 태어난 그런 그 아가에게 네가 40살 됐을 때 네 소득의 43% 내야 되는데 괜찮겠니? 그러면은 싫어요 그러겠죠. 좀 뭐 우스운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 현재 1세, 2세, 10세 이하 이런 분들, 이런 그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와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그 고려까지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정부 입장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뭔가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의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보고서에 있다고 느껴져요. 심지어 현직 국회의원 또는 다음 국회 당선인 사이에서도요, 이거 진작 갔어야 할 일 아니냐, 뒷북 출장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천하람 기억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건데요. 어제 자신의 SNS에 뭘 잘했다고 유럽에 포상 휴가, 말년 휴가를 가는 것이냐 이렇게 꼬집으면서요. 이 원격 회의라는 좋은 방법을 놔두고 임기 말에 이 날씨 좋은 시기를 골라서 꼭 유럽에 가야 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이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국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국내에서 해야 하는 작업들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안철수 이 국민의힘 의원은요, 일부 언론을 통해서 아무런 소득 없이 귀국한다면 이 국민적 질타가 굉장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임기 말에 불효불급한 해외 출장을 나라 돈으로 다녀오는 관행 계속 되풀이돼 왔습니다. 연금특위뿐만이 아니고요. 이번 국회에서도 이런 관행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선일보에 따르면 4월 10일 총선이 끝난 날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번 달 29일까지 의원들이 다녀왔거나 예정하고 있는 해외 출장이 최소 15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간 의원 296명 가운데 57명, 약 19% 정도가 한 번 이상 해외 출장을 가는 셈입니다. 특히 총선 이후에 이 해외 출장 신청한 의원들 가운데서는요, 낙선 의원들도 대거 포함이 돼 있어서 막판 혈세 출장이다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 국회에서는 일을 하지 않게 되죠. 때문에 이번 출장으로 어떤 결과물을 얻더라도 그걸 과연 22대 국회에서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겠느냐 회의적인 시선이 많은 겁니다.
네, 출장 대상자 중에는 이 총선에서 낙선을 했거나 낙천해서 다음 국회에서 활동하지 않는 의원도 다수 포함이 됐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회 아프리카 포럼 소속인 새로운 미래 서른 의원과 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은 모레부터 약 6일 일정으로 탄자니아를 방문하는데요. 이들 3명 중에 당선인은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뿐입니다. 이들은 당초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강화하겠다면서 탄자니아와 함께 이 아프리카의 대표적 관광지죠. 마다가스카르도 출장지로 신청을 했지만 국회 사무처로부터 이 마다가스카르 일정을 제외해서 출장 기간을 단축하라 이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했던 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비롯해서 이 여야 의원 4명도요. 친환경 자전거 도시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프랑스와 네덜란드 출장 계획서를 올렸다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사무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의원들이요, 이 해외 출장 한 번만 가도 만만치 않은 국민 세금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국제기구 행사 참석이라든지 또는 의회 외교 차원에서 필요한 출장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사실상 관광에 가까운 이 외유성 출장까지 임기 말에 나라 돈으로 가는 경우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이미 올해 1월부터 총선 전까지도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20억 넘는 세금이 들어갔지만요. 총선 이후 15차례 해외 출장에 드는 세금 또한 2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세금이 드는 이유는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국회 사무처나 의원 단체 소속 직원들이 수행을 하게 되고요. 현지에서 공간에서 나온 직원들이 이들을 안내하면서 수행 비용이 또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의원들에게는 항공편 좌석으로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 숙소는 고급 호텔이 지원되는 게 현실입니다. 임기 말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외유성 해외 출장 관행 또 되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임기 말만 되면 이제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례를 보면 이렇게 목적이나 이런 게 타당하지 않은 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연금개혁 특위 같은 경우에도 유럽 가서 될 일이 국내에서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 비판의 소지가 다분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에서 사무처에서 승인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해서 애초에 목적이나 이게 타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과의 어떤 친소관계나 이런 거에 치우침 없이 냉정하고 엄격하게 국회의원 출장을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국회 회기의 마지막 달에 이렇게 몰리는 것은 마지막 배려라든가 이렇게 말년휴가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연금개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국민들의 갈등을 조정해야지 해외 나가서 배운다고 우리 국민 갈등 조정되고 연금안에 합의 타결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번에 가는 인원만 해도 5월 달에 50명에 비용도 2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국회 사무처가 출장 관광지라고 해서 출장지에서 빼라고 했겠습니까? 이런 걸 본다면 저는 의원들의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정말 공적 책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